EOS 카메라 메뉴 설명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촬영 설정에 대한 여기 메뉴까지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 첫 번째 메뉴인 이미지 퀄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점에 관계된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촬영 설정이 핵심적인 메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가지 폴더 내의 메뉴에서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필요하고 또 머리 아프게 하는 그 필요치 않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메뉴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졌다라는 게 저도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인데요. 하여튼 그래도 저 앞부분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러니까 메뉴 1, 2, 3 이 세 번의 강의에 카메라를 사용하고 설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능들은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여기 지금 그 프레시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살짝 지나가는 두로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시 설정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강의에서는 건너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정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레쉬를 장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제가 후시 카메라 전용 후레쉬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아니 뭐 다른 후레쉬, 다른 브랜드의 후레쉬를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작동을 하죠. 근데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자사 제품이 아니면 100% 호환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레쉬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인 일반적인 촬영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소음이 되는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영상 설정은 이것도 강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캐논 카메라 사용법 설명할 때도 제가 강조했던 건데요. 저희는 스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스틸 사진과 무비, 동영상하고 정지 화상의 사진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면서 이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첨가가 됐고, 이 동영상 기능이 들어오다 보니까 카메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우리 같이 이 카메라 가지고 일반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한 점이 많다. 근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카메라 가지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영상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한 것들은 또 그쪽 파트의 전문가들한테 배우시는 게 아니면 직접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동영상 모드도 일단 건너뛰는데, 제가 첫 강의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 후시 카메라가 이 버전이 계속 업되면서 이 동영상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다이알도 측광 모드가 있었던 위치에 스틸 무비 이런 식으로 다이얼도 바꿔놓고 한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동영상은 건너뛰고요. 그다 보면 마지막인데 요게 이제 설정인데, 기본적인 설정,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촬영 카메라를 조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은 아니고요.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꼭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있는 메뉴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용자 설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일단 여기 첫 번째 포맷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포맷은 뭡니까? 이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청소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도 포맷을 간혹 한 번씩 해주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쓰면서 바로 방금 전까지도 잘 작동하던 게 갑자기 셔터도 안 눌러지고 에러 메시지가 뜨고 뭐 동작이 엉켜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1000에 한 번, 만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에러들인데,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메모리 카드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말짱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는 메모리 카드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될 그런 그 매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인데, 이 메모리 카드를 빼고 다시 파워를 켜봤을 때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브랜드에서는 그 유효기간도 나와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관리 잘하고 쓰다 보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관리하는 게 어떤 거냐면, 중간중간에 포맷을 한 번씩 시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맷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 청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저장되고 그걸 커트해가지고 컴퓨터 쪽으로 옮기고 하면 또 메모리 카드는 empty라고 나와서 이미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백업 시킨 다음에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찌꺼기나 쓰레기들이 남아있다. 왕창 들어왔다 나가니까 먼지부터 해갖고 많은 그 쓰레기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청소하지 않고 계속 이미지를 저장했다 빼고 하다 보면 그 남아있는 흔적 쓰레기들끼리 엉켜가지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량이 많을 때는 자주, 촬영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뭐 간혹 한 번씩 이 포맷을 시켜주셔야 돼요. 포맷을 시켜주셔야 이 메모리 카드가 에러 내는 거를 막 방지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포맷은 뭐 지금 여기 카메라 메뉴에서 있는 거에서 포맷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컴퓨터에서도 포맷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브에다 꽂으면 무슨 드라이브다라는 것만 알면 포맷 시켜주는 게 포맷 쓸 수 있는데, 그냥 안전하게 컴퓨터에서 하다 보면 드라이브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드라이브를 포맷시킬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위험하니까 카메라에서 포맷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걸 이제 아시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사용자 설정에서의 포맷이요. 그 다음에 뭐 지역 설정은 뭡니까? 뭐 동네 설정하는 거네요. 시간 같은 거. 도쿄, 서울 돼 있고 썸머타임은 이쪽 지역은 없죠. 뭐 이런 거 설정하니까 데이터라고 해갖고 날짜, 시간이 우리가 촬영한 이미지에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역 설정 해주는 거고, 뭐 시각 설정도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날짜를 맞춰줘야 되지. 지금 여기 날짜가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4월 2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맞춰주고 해주면 나중에 이미지 관리할 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사진 찍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뭐 자기가 여행을 간다던가 하면은 뭐 그 현지의 시간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시간을 맞춰주는 것도 낫고, 그 다음에 메뉴를 볼 때 한글로 보는 게 편하다. 나는 영어 쪽이 더 편하다. 뭐 자기가 선택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메뉴 설정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그 메뉴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미지 크기도 설정하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이미지 크기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화질 있잖아요. 그 화질도 설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그 메뉴를 자기가 자신의 메뉴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메뉴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갖고 자기에 맞는 그런 메뉴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메뉴 순서 이런 것도 자기가 해줄 수가 있고, 메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필요 없다 싶으면 삭제해 버려도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체크를 했더니 이미지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지우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다시 설정을 해도 되고. 근데 이건 뭐 그렇게 꼭이 아니라 뭐 거의 불필요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스틸 사진에 대한 거고, 밑에는 동영상에 대한 거니까 뭐 해주고 싶으시면은 자기가 어떤 식의 그런 걸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폴더로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서 청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센서 청소는 카메라에서 끌 때 할 때도 있고, 뭐 전원이
온 됐을 때, 그 카메라 파워를 켰을 때 센서 청소하게 하든가, 뭐 전원을 오프할 때 하든가, 뭐 이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에서 센서 청소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저는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먼지를 빨아당기는 그런 저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갔다 오면 카메라를 청소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에어브러시나 뭐 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먼지 뿜어내는 거. 그걸 먼지를 뿜어내고 그다음에 뭐야 이렇게 그 안경 닦는 그런 거라든가 세무 같은 거 이런 걸로 바디나 이런 걸 좀 닦아주고 필터도 닦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센서는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죠. 함부로 막 특히 더스트 같은 경우 가스가 나가는 그런 거는 그 이미지 센서에 그 가스가 붙으면 얼룩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 카메라에 있는 센서 청소 기능을 온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아니면 촬영 갔다 오면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시는 게 나은데 이미지 센서 청소하는 툴도 팔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 센서를 닦아주시면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약간 그게 두렵다, 뭐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AS 센터나 카메라 센터 수리점 같은 데 가서 청소를 의뢰하는 것도 괜찮지만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센서 청소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돼서 여기 사용자 설정에서는 포맷하고 센서 청소, 그다음에 나머지 기본적인 시각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거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셧다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셀프 타이머 부저로 볼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저는 참 웃긴데, 아무튼 사운드 설정에 다양한 뭐 셔터 소리부터 해갖고 다양한 게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서 설정하시고 싶으면 해도 되고요. 화면 설정 같은 경우는 뷰 모드, 이렇게 뷰 파인더로 볼 수 있는 뷰 모드 설정도 있고, 그러니까 파인더에 나오는 그런 그 센서하고 이미지 센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면이 깜빡거리는 거 뭐냐면 이미지 센서를 가려버리면은 뷰파인더 밑에 이미지 센서, 아이 센서라고 그러죠. 아이 센서가 있어서 화면이 LCD로 나왔다, 뷰파인더로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자기가 설정해 주시면 돼요. EVF 밝기 같은 경우는 뭐 파인더 밝기, 뭐 이것도 다 오토로 놓으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 주는, 그러니까 보는 그런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오토에 놓으시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컬러도 파인더를 통해서 실제 조건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해주시면 뭐 크게, 아니면 뭐 자기가 좀 더 진하게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숫자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컬러의 그 조건을 자기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건 뭐 촬영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촬영하기 전에 보는 조건을 설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는 조건을 설정해 주는 거라 그냥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CD 밝기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LCD를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은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LCD를 막아라 라고 제가 아주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도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또 라이카에서도 디지털 카메라인데 LCD가 없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LCD를 덮었다 열었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LCD 자체가 우리가 사진 찍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사항은 아니다. 거기 나와 있는 촬영 결과물은 그냥 참고 사항이지 완성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CD를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메뉴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지 명칭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후지도 X-T4까지는 4는 이렇게 LCD가 이렇게 덮이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있었는지 자기들하고는 특색이 안 맞았는지
XT5 이 기종부터는 다시 옛날과 같이 LCD를 뒤를 오픈하게 해놓고 이 각도만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변형을 시켜놨는데, LCD 밝기는 뭐 밖에서는 또 더더욱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편리함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스탠다드 제로에 놓으시는 게 낫지, 이걸 컬러를 자꾸 바꿔서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컬러인지 아닌지 일단 거기에 자기 그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안 만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촬영 화상 표시, 그러니까 찍고 나서 보여주는 그거 같은데, 뭐 이것도 자기가 빨리 보고 싶으면 시간을 뭐 0.5초, 1.5초 연속으로 보여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오프 시켜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설정이요. 뭐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자동 회전 표시, 뭐 자연스러운 라이브 뷰, 수동 모드의 노출, 화이트 밸런스 미리 보기, 이거 뭐 구도 가이드, 이게 화면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마 이 프레임 나오진 않네요. 이 화면 구도가 그런 거 같은데, 사운드 설정했고 화면 설정에서 말씀드리다 넘어간 거죠. 구도 가이드 24분할 9분할인데 이거는 어디서 보여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화면의 프레임을 잡아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모니터 상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이 기울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초점 스크린에 그런 프레임을 집어넣는 건데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거 같아요. HD 뭐 화질에 맞는 그런 구도 가이드로 이렇게 설정이 된다든가 해서 화면에 그런 가로 세로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한 이런 프레임이 모니터에 화면에 파인드에 나온다라는 그 얘기고요. 자동 회전 재생 뭐 이것도 세로로 찍을 때 이렇게 가로로 찍을 때 자기가 보는 그 형태에 따라서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온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초점 거리를 뭐 미터로 할 거냐 피터로 할 거냐.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피트는 미국 애들이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지네들만 쓰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 키로수라고 얘기 안 하고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는 킬로그램인데 걔네들은 파운드로 쓰고, 뭐 하여튼 좀 기분 나쁜데 그게 참 그래요. 미국에서 시애틀에 있다가 캐나다 밴쿠버로 들어가면 가깝습니다. 시애틀에서 밴쿠버까지 뭐 차로 천천히 가도 3시간이면 가는데, 밴쿠버 가면 거기는 또 갤론이라고 안 하고 리터로 하고, 주유소 같은 데 가면요. 미국 애들은 갤론으로 하거든요. 하여튼 이 기본적인 쓰는 단어가 이 미국 애들하고 틀려서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미국 생활을 자기가 오래 해갖고 피트가 나는 좋다고 피트 해주시면 돼요.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시네마 렌즈 조리개 유닛, 이게 T넘버, 이건 잘 모르겠는데 F넘버, T넘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메뉴를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가 어떤 용도로 듀얼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거, 이 컴퓨터하고 다른 모니터, 그러니까 이 카메라하고 다른 모니터하고 연결하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용에 편리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 이런 게 아닐까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용자 설명에서 넘어가다가 보니까 센서 청소에서 넘어갔는데 이런 것도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배터리 수명
배터리 수명 같은 경우 지금 얼마큼 남았나라는 건데, 이 배터리 수명이 후지 카메라가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근데 지금 XT5 2기종은 제가 강의하느라고 써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바디가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경향도 가끔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눈에 띄었던 건데요. 아무튼 뭐 굳이 배터리 수명을 이걸 눌러서 볼 필요도 없이 LCD나 이렇게 모니터 보면 배터리 수명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그걸 뭐 메뉴에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그것도 되게 좀 웃긴 거고, 그 다음에 리셋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셋. 내가 뭐 카메라에 이것저것 다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불필요한 설정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설정으로 바꾸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쓰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방법으로 촬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거를 메뉴를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키면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막 이걸 잘못 만져서 이걸 잘못 설정하면 카메라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갖고 겁먹고 카메라 만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자꾸 만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져보시다가 안 된다 싶으면 또 초기화 시키고 뭐 리셋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초기화 눌러버리면 모든 메뉴가 다 기본 모든 설정을 카메라가 판매될 때, 공장에서 나왔을 때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행 누르면 초기화가 진행이 돼서 다시 자기가 셋업을 하면 돼요. 다시 자기가 셋업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지금 이게 영어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나올 때 뭡니까? 영어로 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돼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글이 우리 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한글이 편하죠. 그래서 한글 쪽으로 가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언어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필요로 하는 거에 따라 리셋, 초기화를 시키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한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메뉴에 들어가서 원하는 방법대로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불편하다, 아니면 다시 셋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초기화를 해주면, 그러면은 또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아니면 뭐 스틸 카메라 메뉴만 초기화하고 싶다, 동영상 메뉴만 초기화하고 싶다, 설정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설정만 리셋하고 싶다, 아니면 전체적인 걸 초기화하고 싶다. 제가 아까처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초기화하면은 얘가 공장에서 나왔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규제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캐나다에서 만들었다는 거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재팬, 규격 사우스 코리아, 이런 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고요. 버튼 다이얼 설정도 내가 이 포커스 레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초점 조절하는 걸, 얘를 이게 지금 초점 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편집할 것이냐 이런 걸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도 이거 자세히는 안 눌러봤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게 한번 보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메뉴로 Q 버튼을 누르면 이런 기본적인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16개, 12개지 않았습니까? 여기 좀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내가 설정한 것만 Q 메뉴에 나오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작아도 필요 없어. 16, 12 자기가 필요한 기능이 좀 많고 조절해야 될 게 많다 최대 16까지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킹 메뉴 같은 거 이건 동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 설정 같은 경우도 이거 자기가 펑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파워 줌렌즈 기능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줌렌즈가 장착이 됐을 때 가능한 그런 기능 같고요. 뭐 셀렉트 버튼 같은 거, 뭐 초점 영역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맨드 다이얼도 전면 커맨드 다이얼, 후면 커맨드 다이얼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에는 뭐 조리개, 그 다음에 노출 보정, 감도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뒤쪽은 또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절하게끔. 그 다음에 이게 후면이잖아요. 후면은 프로그램 이동이라든가 조리개 노출 보정 이런 것들을 자기가 조정해서 하는 건지 뭐 어떤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정도 뭐 자동으로 하는 것도 ON을 시켜놓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기능이 지금 많은데, 다이얼 방향, 렌즈 없이 촬영하는 건 당연히 오프 시켜야 되는 거고, 카드 없이 촬영하는 것도 ON 해놔야 되겠죠. 카드 없이 셔터를 누르면 카드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찍어대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확인을 해 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된다. 이런 기능 설명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설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촬영 커트의 프레임 넘버는 연속으로 해주시는 게 낫죠. 아니, 찍을 때마다 신규로 나오면은 같은 번호가 계속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속이 낫다라는 얘기고, 뭐 카드 슬롯 설정도 1번 찍고 2번 찍고 백업 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가득 차면 자동으로 전환된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라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씩 열어보시고 어떤 기능이고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는 메뉴를 보시면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크게 지장이 없고, 뭐 잘못 설정됐다라고 그래서 또 이 설정 기능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설정해서 촬영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갖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밑에는 지금 뭔데, 요거는 뭐 진짜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블루투스나 비행기 모드 끄는 거, 네트워크 설정, 프린트 연결 설정, 연결 모드 뭐 이런 것들은 컴퓨터라든가 또 젊은 분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촬영에 관계되고 카메라를 조작하는 데 관계되는 것들은 요 이미지 퀄리티, 그 다음에 초점에 관계된 거, 촬영 설정, 요 세 가지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마무리 차원에서 이 설정에서 포맷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설정해서 센스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라, 촬영에 민첩한 메뉴들은 위에 세 가지 메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메뉴를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해 주신 게 좋겠다라는 거를 끝으로 해서 이 메뉴 설명, 후지 카메라에 대한 메뉴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저도 주로 사용했던 캐논 카메라도 많이 쓰지 않은 메뉴들은 강의 내내 굉장히 버벅대고 막 이랬는데, 더더욱이 더 많이 쓰지 않은 이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버벅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뭐 이 메뉴 설명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카메라 사용 설명서,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메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0가지가 있다라 그러면 10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10%만 사용해도 전혀 사진 찍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걸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나머지 90%의 기능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뉴가 많다라고 해서 자기가 부족한 사진의 이미지의 그 내용적인 측면이 보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뉴에 너무 이게
집착하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요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1년, 2년도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지 않는 기능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 머리가 나쁘고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써보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는 건 그 사람이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몰라도 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기능에 대한 것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전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